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던 카타르 LNG 수주, 중국에게 뺏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조선업 관계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특히 이 미국 대선 토론이 하루 남은 상황인데 조선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항만 파업으로 인한 운임 상승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제가 이 현대계열사 담당자와 통화를 막 마친 상황입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중국 쪽에서 카타르 LNG 물량을 가져갔다고 저희 기사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카타르 LNG 물량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카타르 쪽은 이 큐막스 사이즈로 발주를 예정을 했었다. 국내 조선소,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큐막스 사이즈를 사실은 꺼렸다. 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물량 자체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이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가 팩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중국 쪽은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넘어가지 않았나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큐막스를 왜 꺼리냐, 위험해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물량을 받고 건조를 하게 되면 도크의 효율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사, 삼성이나 하나 쪽도 분위기가 좀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는 카타르 수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좀 바뀌었는지 이번에 카타르 입찰 시도도 안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 분위기 전반적으로 이번 카타르 건은 좀 패스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이 조선 관계자와도 대화를 해보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포인트인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죠. 하반기 후판도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계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 갔었죠. 항상 중국 쪽의 수입산 후판 물량과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와 이 협력이 아니라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철강석 가격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는 이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역시 하반기 하락을 해주면서 조선사 수익성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선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심리가 트럼프 쪽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52%, 해리스가 46%까지 지지율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백인 남성 그리고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트럼프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 상황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 쪽 그리고 아시아나 히스패닉 인종들, 특히 여성 인구들이 해리스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인구 통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중산층 그리고 백인층이 좀 많은 상황이고, 경제를 생각하는 계층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조금 유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자료를 좀 보게 됐을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 과거에 유지가 되었을 때 경기 침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론에 대한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경기를 살릴 수 인물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와 연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선업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한다라는 이슈는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도 트럼프는 60% 부과할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철강이나 원자재도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사익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주로도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는 이 LNG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LNG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게 조선, 한국 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앞으로 대선 토론 이후에도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가 역시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고유가 기조에 따라서 LNG 관련된 시장에 이슈가 불 수 있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또 한국 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의 하락 모멘텀은 주가에 제한폭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유가가 한 80불 후반부까지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년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이겠죠. 이때까지만 유가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2의 혹은 제3의 조선 관련된 강한 사이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역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야지 추가적으로 조선업 훈풍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천연가스는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고용지표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선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제가 예측을 했었죠. 아마 저희 채널의 영상도 올라와 있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가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미국 항만의 파업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이 운임 폭등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또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했던 시기에 조선 관련된 선가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가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량을 늘리고 있다. 왜냐하면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물량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어쨌든 선가 지수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이 되면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해보게 되면 미국의 대선 토론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조금 더 기세를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테마와 탑승하면서 한국 조선해양, 조선주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이 미 항만 파업을 통해서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선가 지수도 좋은 흐름세까지 야기가 되면서 조선업에 대한 강세론 분위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8월달 초반부에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주봉으로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현재 구간이 21선 구간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8월 초에 증시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도 21선 구간에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 4월 달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환율 자체가 현재 뭐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특징을 파악을 해봤을 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높아졌을 때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또 고환율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면 대표적으로 또 수혜주가 조선주죠.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특히 하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기점을 포인트로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측면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금일 이 카타르 LNG 수주에 대한 진실 또 관계자와 직접 대화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선 토론과 미 항만 파업의 흐름이 한국 조선해양에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저희 대의업과 함께 하시죠.